지난번 유학 갤러리 청년들 소수 이인원들이 그거 이의를 제기하면서 온 국민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 김경순이 다 지금 몇 시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처음 이것도 유학 갤러리 가방 때문에. 있으니까 바로세로 연구소에서 여기를 접수를 하고 인터넷에서 적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요. 이 청년들이 얘들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요. 전체적으로 30살인데 진짜 무서워라는 걸 오늘 못 봤어요. 어제 그제야 그렇지만 저 막연한 내용은 뜻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마음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번에 이 선거인가 소송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 젊은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선거의 결과 동작적인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런저런 문제점을 따지고 또 이 선거가 이제는 과거처럼 아날로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접근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어쨌든 이 선거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논리로 그런 증거를 이렇게 잘 따듬어서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조력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중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실체적 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어려움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미나가 또 있고요. 아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도 우리가 짜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가 이제 토론회가 월요일 5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세강당에서 열립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선거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좋은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애국 시민들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당 차원에서 대책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미래통합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으로서 이것이 혹시 선거 불복으로 비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추될 이미지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특위 구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특위 구성해서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 달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동력이 발산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길 바랍니다. 그럼 대전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소연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에서는 대전대로 대전시당 차원에서 증거 보존 신청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증거 보존 신청은 후보 아니면 정당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선거인들을 모아서 증거 보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각이 되고 후보자가 그 신청을 한 경우에 인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다른 후보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홀로 공격하고 계시는데요. 김선동 의원이 동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이름을 밝히기 원치 않고 이현주 의원이 아마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에 김동관 의원이랑 싸운 나동현 후보도 이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김건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소원은 각각 제기해야 됩니다. 각각 제기해야 됩니다. 소원은 각각 제기는 해야 합니다. 의원님 저기 선거인 명부를 확보를 하시고 통합 명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름이 누가 있고 그 사람이 사전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 투표를 했는지, 투표를 한 사람은 누구고 안주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주질 않고 있어요. 그것은 그 보험죄를 덮는 행위라고 우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를 꼭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다 나왔는데 이제 내가 당일 투표하러 갔더니 사전 투표했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부를요 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훈 대표님 인터뷰였습니다. 이거 좀 내려오네요. 오늘 제가 조금 딴 날보다 늦게 도착해가지고요. 그래도 앞에 앉아서 좋은 자리 찾아있어요. 왜? JTBC 이거 뭐예요? JTBC? JTBC. 나 꺼져. 너 땡큐. JTBC 가. 나중에 하자고. 여기 JTBC 하지 마세요. 악마편이 갈지. 방송인데요. 이번 토요일 날 지금 얘기하죠. 나 나갔어요. 나가라고 인간티 나가라고 내가 전부가 모든 어디서? 대법원 앞에서 2시에 거기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박상훈입니다. 어디죠? 신혜연 수의 박상훈입니다. 카메라 저기 있습니다. 카메라 저 앞에 가리지 말아주시고요. 예, 신혜연 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오늘 왜 여기 오셨는지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신혜한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 무효 소송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대법원에 선거 관련 소송은 대법원 단심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와 관련된 투표지 등 관련 자료는 우리가 증거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5월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 선거일이었으니까 한 달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소를 제기할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존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선거가 무효라는 점을 판단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를 제기하신 것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한 제출 거부했던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는지요?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네. 비례대표 네. 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지법에 요구를 했고 네. 그랬는데 그쪽에서 기각이 아니죠. 거기서는 성관이. 선거 투표용지 일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일체를 제시하라는 판결문을 들고 판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줄 수 없어 이러면서 주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거 사무장을 3가지 죄목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네. 위계에 의한 네. 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3가지 네. 죄로 우리들이 소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 따르면 각 비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대표들에게 있다고 해서 네. 지금 홍문종 또 김문수 이런 기독자유당과
친박신당의 대표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저는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언론들이 의원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앞에 저 JTBC 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참 어떤 의도로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고 진실을 왜곡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저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는 뭐 악의적인 보도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욕을 해도 좋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지만 까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저의 명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는 우리 대중,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거든요. 네. 그 과정이 잘못됐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한번 파보자. 그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따로 무슨 있지도 않은 뭐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그건 법을 통해서 또 네.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일단 법원에서 언제쯤 요 재검표를 할 거라고? 지난번 예. 정유섭 의원이 네. 26표 차이로 네. 그 당락이 갈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상대편이었던 문병호 후보가 자기의 돈 뭐 5천만 원을 내고 이 재검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네.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다고 하니까 네. 아마 한 달쯤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 네. 대법원은 과정을 좀 단축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적인 의혹이 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네. 투표함 보전 신청 또 다음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이 있는 만큼 네.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기자회견 도중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토론회를 하신다고. 네. 토론 얘기도 좀. 네,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의혹을 갖고 있는 각종 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의혹이 일고 있고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 이 개표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토론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최를 합니다. 네. 우리 뜻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 또 여기 많은 유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때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으로 많이 모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수 꼭 가서 생중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이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을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려고 했던 이번 시기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번 검증에도 동참하셔서 민주주의가 영원히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맞는 정치 제도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가세요. 네, 신한 시청자 여러분, 민경우 의원과의 인터뷰도 여러분들께서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뭐 이쪽에 좀 JTBC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셨는데, 어쨌든 뭐 JTBC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JTBC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실 이야기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텐트도 저를 지원하시고.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 내가 예, 감사합니다. 부모님하고 둘이 얘기 좀 할 게 있으니까 끝나고 내가 점수를 사줄 테니까 특별한 일이 오바이트 없다면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연락.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누구의 스포츠? 네, 잠시 후에 이제 펼쳐지는 11, 예, 이규현 1시 반이죠. 일일 뉴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성명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1초 안에 들리지도 않는 제가 그냥 여객선을 여객기라고 잘못 읽어서 혼자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여객기란다. 그런 난리 그런 났네. 내용. 이러고서 다시 읽으려고 할 때 앞에 기자가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웃었어요. 그거를 들리지도 않는 것을 난리 났네 하하하를 자막을 넣어가지고 해서 저를 전 세계적인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악마의 웃음을 만든 악마의 편집자 누군지 밝히시고 정중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법적인 우리 방송윤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에게 유리한 판결,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국민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쓰레기통에서 NG 커트를 뽑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세월호 난리 났네 하고 좋아하는 하하거리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악마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 저희들은 JTBC 자체 또 이규현이라는 사람을 언론인으로 볼 수도 없고 JTBC를 공정한 언론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취재하는 것을 여러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언론사의 자격을 최소한의 자격을 지닌 또 양심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제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호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악마의 일이었나 편집하지 봐요. 마라.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악마의 편집, 악의적인 편집으로 짜집기를 내서 특정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면서 죄의식도 없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도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제가 뭐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평가와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정기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BJ 톨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아니 제가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도록 원래는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끝까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나오고 차 있는 대로 갑시다. 어떻게 할래? 그래. 아이고 아버님. 아빠, 아버님. 아이고 우리 민경이 아유. 지금 정부의 대통령 하고 있어요. 저기 이번에 잘하면 대통령 될 얼마나 수도 있겠어요. 훌륭하게 저기 교육을 이거에 하셨어요. 확실하게. 아드님 두 분이 이렇게 저기 변호사가 되고 아들. 사람 맞나? 야. 변호사는 아버지 부자지간에 변호사가 됐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예. 이름은 예. 전부 다 이번에 이 선거 확실하게 만약에 아유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제대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잡히면 감사합니다. 네. 민경은 아유, 대통령 될 수 있죠. 지금 최고 지금 우리나라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잖아요. 이때 이분이 정말 이성신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방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있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